문제 해결 시작하겠습니다. 자, NCS 문제 해결 능력 분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행태를 살펴보면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죠. 출제된 문제 보면 크게 두 가지 행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초인지와 업무 수행 분야죠. 기초인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이론 바탕의 문제를 말합니다. 명제, 위치, 논리게임 이와 같은 것들이죠. 업무 수행은 자, NCS 5급이 다루고 있는 문제 개념, 문제 유형, 사고력, 문제 처리 이와 같은 상황에 따른 문제를 말하죠. 자, 출제 비중을 보면 기초인지는 20%이고 업무 수행은 80%입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자, 문제 해결 영역에서 집중할 분야는 무엇일까? 교통안전공단이 21년도에 채용 공고에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분야, 문제, 세부 문항은 사고력, 문제처리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는 기초인지 능력 분야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추세는 문제 해결, 고유 영역 중심으로 출제된다는 점이죠. 자, 제1장 문제 해결 능력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문제 해결이란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점이란 무엇인가, 이처럼 각 용어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문제 해결이란 목표와 현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제를 도출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실행,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 사토이니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문제, 구조화 이론의 세계적 권위자죠. 그래서 이분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문제 해결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 그러죠. 지혜란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지혜는 정보나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규명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다. 자, 사토이니치 설명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혜라는 거죠. 그것도 나의 지혜입니다. 타인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측에 A, B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question이죠. 그래서 프로블렘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이 문제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게끔 연결해 놨죠. 우측에 있는 이 문제들은 NCS 5급에 있는 것들이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갈 표현은 뭘까? 가로란 목표와 현상을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제를 도출하여 최적 해결책을 찾아 실행,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죠.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란 무엇일까? 내가 발언한 바와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자, 문제를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블렘이죠. 자, 이 단어가 머리에 확 와닿지 않으면은 트러블로 인식하면 됩니다. 트러블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자, 간밤에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뽀루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개 트러블 생겼다 그러죠. 평소 나의 얼굴 피부는 탱글탱글 뽀송뽀송 촉촉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뽀루지가 생긴 거죠. 자, 목표는 무엇이고 현상은 무엇일까? 목표는 바람직한 상태죠. 얼굴에 뽀루지가 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있어야 할 모습 기대되는 결과죠. 그러면 현상이란 뭘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뽀루지가 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현재 모습이죠. 예기치 못한 결과죠.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경우 어떤 모습이 예상되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그래서 문제란 현상과 목표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 현상이란 뭘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결국은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현상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이란 무엇일까?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을 뜻합니다. 자, 이와 같은 자동차 전복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은 자동차 전복이죠. 이것이 현상입니다. 이게 문제란 얘기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게 마련이죠. 자, 자동차 전복 사고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현상인 비를 들 수 있죠. 운전하는데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야가 가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전복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상대방 끼어들기를 들 수 있죠. 역시 갑작스레 누군가가 내 앞으로 끼어들게 하면서 혼선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운전자 자신의 난폭 운전 또는 부주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운데 문제점은 무엇일까? 자, 방금 예를 든 비 그리고 상대방 끼어들기는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이긴 하지만 문제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난폭 운전과 부주의 이것은 내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B는 원인이긴 하지만 내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 끼어들기 역시 문제 발생의 원인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아니라는 거죠. 이 표현에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은 요건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손을 써야 할 분명한 대상, 타깃이 있어야 합니다. B는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끼어들기 역시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대책을 세울 수 있거나 세울 필요가 있는 것. 난폭운전, 부주의 이것은 나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책을 세울 수 있죠. 세 번째, 제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자, B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연에 방지하기 힘들죠.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방 끼어들기, 언제 끼어들지 내가 모르는 거죠. 자, 나 자신의 난폭 운전과 부주의 이것은 내가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요건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합니다. 자, 10번 문제 보세요. 문제와 원인으로 구분해보자. 가 100억 책정했는데 80억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목표 미달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죠. 98% 설정했는데 90% 머물러 있다. 역시 목표 현상 간의 차이죠. 자, 12개월 있는데 13개월 걸렸다. 1개월 오버죠. 그래서 목표와 현상 간의 차이죠. 라마바를 보세요. 판매 노력이 부족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겼다. 품질 관리가 허술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겼다.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바람에 고객들 매출이 줄어들었다. 자, 바진술 다시 볼게요.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바람에 이 진술에서 바람에 이 표현은 때문이다 뜻이죠. 그러면 장마가 1차 원인입니다.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바람에 그 때문에 사람들 외출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리 회사 판매 부진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바진수를 잘 봐야 합니다. 자, 발문에서는 원인을 묻고 있죠. 그렇다면 라마바 이 세 가지 가운데 문제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바죠. 라를 보세요. 판매 노력 부족 이것은 개선할 수 있죠. 품질관리 허술 이것은 품질관리 개선할 수 있죠. 그러나 바는 장마라고 하는 기상현상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들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는 문제점이 아닌 겁니다. 이와 같은 표현에 따른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의식과 문제일 태도인데 자, 문제의식이란 문제점을 찾아서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대개 무엇이든지 더 잘 해보고 싶어 하죠. 이와 같은 사람은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생각 없이 죽으라 일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의식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사례가 있는데, 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문제의식이라 그럽니다. 자,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방금 내가 얘기했죠. 현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더 잘 해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죠. 생각 없이 일만 한 사람이 그에 속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기본 요건은 문제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D번 문제 보세요.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실천적 의지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중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자, 지식 필요하죠. 접근 방식 필요합니다. 필수 요건이죠. 4번 직장 선배의 조언. 이것은 앞에서 사토이니치가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의 지혜는 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표현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문제 해결 태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문제 해결 지향형과 문제 해결 회평인데, 문제 해결 지향형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내비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열정, 창의를 자꾸만 묻기도 하죠. 자, 문제 해결 회평형은 행동 지향적이죠. 다음에는 문제 해결 장애 요인인데, 자, 이와 같은 것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하고 머릿속에 넣으면 되죠. 해법은 보세요. 자, 고정관념을 보기 어려운 것은 가능성은 고정관념과 거리가 멀죠. 문제 해결 방해, 장애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자, 도전의식은 필수 요건이죠. H,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버려야 게 아닌 것은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을 답으로 정할 수 있죠. 자, 2018년까지는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되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